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셜록님, 네. 저희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요즘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고. 제가 톡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쵸. 제가 또 책 모임 하는 것만큼.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책을 많이 못 읽어서 올해 제가 새해에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좀 다양하게 많이 읽어보자였는데, 오랜만에 저희 모임 언니한테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을 오랜만에 진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와, 최근에 제인 오스틴 전집을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집을요? 네. 뭐 전집까지는 아니겠지만 쉽지 않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 작품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또 찐 여성 문학이다 보니까 좀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네. 제 감성엔 딱 맞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 좀 오래 안 읽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맨스필드 파크라는 작품을 다시 시작했는데 너무 조금씩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를 정말 좀 찐으로 느껴보고 싶어서 스터디 카페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일 끝나고 가서 엄청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장 깨기처럼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꼭 가서 읽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논문도 제인 오스틴으로 한번 썼었는데 그래요? 네. 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처음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을 접해서 느꼈던 뭐 감성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다시 소녀가 된 기분으로 이 설렘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혹시 어떤 언니들에게 제인 오스틴 작품을 추천해주고 싶나요? 제인 오스틴 작품은 사실 이게 참 애매해요. 왜요? 왜냐면 고전 문학이 진입장벽이 사실 좀 높다 보니까 맞아요. 고전 문학이 맞아, 제가 사실 어려워. 몇 분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아직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사랑이라는 감성의 사랑이라는 감성을 뭔가 원초적으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한테 사실 저는 좀 추천드리긴 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모든 현재에 나오고 있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책에 있는 어떤 사랑이라는 이런 테마가 어떤 소재 자체가 저는 다 제인 오스틴에서 시작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거든요. 찐으로 느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꼭 추천드릴게요. 특히 요즘에 좀 외롭다. 내가 외로워서 그쵸? 사랑을 되돌아보고 싶다. 나의 사랑은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언니들. 제인 오스틴 작가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연락 주세요. 빌려드릴게요. 네, 셜록님이 대여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인스타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드릴게요. 네.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오늘 21번째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저희 살롱에서 또 굉장히 유쾌한 분을 보석 같은 분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바로 섭외를 했습니다. 네, 21번째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코너의 초대 손님 이윤경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윤경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길게 해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40년 조금 넘게 삶을 살아오면서 한 20년 가까이 질풍노도를 겪고 있는 언니입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저의 삶의 질풍노도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아니 도대체 지금의 또 고민은 무엇이길래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워낙에 오랜 삶을 살다 보니 살 것을 예상하다 보니 맞아요. 130세 시대라고 하죠. 130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과거에 이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삶을 약간 정리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될 텐데 아직까지도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도 확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질풍노도를 하면서 내가 과연 내년에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혹은 내년에는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을 것인가. 매년 하는 고민이야. 진짜 우리 모두의 걱정이죠. 진짜. 그런 생각들을 아직까지도 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이 질풍노도가 10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을 때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언니들이 있어 너무 다행이네요. 우리 그쵸. 같이 이런 걸 지금 동시대를 겪고 있어서. 살면서 너무나 이분들을 만나서 제 질풍노도를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도 아직 굉장히 끝내지 못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함께 함께 네, 풀어가죠. 네, 다행스럽습니다. 네, 오늘 윤경님이 소개해 주실 책부터 네. 먼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두둥. 발표.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아, 네.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책 제목이 깁니다. 네. 나는 옐로우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색깔이 많이 들어가서 맞아요. 좀 감각적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선택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목이 뭔가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감각적이고 좀 현대적인 그런 내용의 이야기일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책 표지를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노란색, 하얀색, 이제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제일 앞쪽에 보면 이제 차별과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제 아이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일단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별이라는 단어 끝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어떤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금 했었는데 사실 책을 읽어보면 책은 굉장히 밝고 네. 따뜻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좀 두자면 이제 제가 좀 오랜 시절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논문에서 그런 주제를 다루게 되면서 이 다양성이란 단어에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하필이면 이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을까? 그 논문을 쓸 당시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자신은 없습니다. 저도 자신 그렇게 없어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라는 자신은 없지만 정말 10대 때 쉽게 말해서 그 학교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해. 라고 하는 사고를 좀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조차 너는 이러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약간의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태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친구들하고 사실 트러블을 좀 겪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도 내가 오랜 시절 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영국에 살고 있는 이제 일본 사람이 쓴 책이긴 한데 사실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주 대상이 그 저자의 아들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긴 하지만 사실 뭐 자녀의 여부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모두가 읽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명확합니다. 저는 사실 이 책 제목을 처음 듣고 처음 접하는 책이었는데 사실 옐로우, 화이트, 블루 이렇게 나오길래 옐로우 컬러,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해서 인종들에 대한 이야기 뭔가 노동자 계층의 뭔가 차별과 투쟁에 관한 그런 책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 정보도 없이 책을 빌렸어요. 그냥 빌렸는데 차별과 다양성 사이의 아이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놀란 거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서 놀랐고 그렇죠. 생각거리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국에서 아시아의 이민자가 겪는 어떤 차별과 약간 이런 얘기 이겨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감되는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에 더 이 다문화 가정 뭐 이주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과제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셜록님은 좀 어린
어린 나이에 미국에서 생활을 네. 해보셨었잖아요. 그래서 더 공감되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약간 신기했던 게 이 아들이 사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살았던 나이가 11살 이런 이때쯤. 근데 이 아들의 시선보다는 그 엄마의 시선이 더 공감이 돼서 그렇죠. 지금은 성숙했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11살의 나이에 봤으면은 그 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됐을 텐데 지금 이미 다 커서 그런지 와, 이 엄마하고 내가 뭔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그 정도로 들었었어요. 네. 저는 처음에 제목만 들었을 때는 되게 딱딱한 논문 같은 책일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뭐 통계 자료 같은 거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으니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가볍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셜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인이 이 유럽에서 정착해 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세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저도 아시아인이다 보니까 공감이 너무너무 많이 됐고 그리고 생각보다 영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차별과 계급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서 받는 차별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구나.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 맨날 우리 그렇잖아요. 뭐 헬조선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차별이 만연한 사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회라는 것도 저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왔던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떤 이야기들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윤경님이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자는 일본인인데 아마 영국에 가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이제 영국에서의 그 가톨릭 종교계 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엄청나게 평준화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범한 그리고 약간의 착류층 우리로 생각하면 이제 사립학교 같은 이제 그런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죠. 그렇다 보니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부터는 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어쩐 일인지 이 아들이 나는 일반 중학교를 갈 테야라고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 엄마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중학교는 쉽게 말해서 주로 백인들 노동자 혹은 이제 중산층 이하의 가정의 자녀들이 좀 이제 일반적으로 다니는, 그리고 과거에는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았던 그 지역 내에서 약간 문제 학교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던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이 동양인 혼혈인 상태인 거죠. 아들은 이 아들이 어떤 이제 일들을 겪을 것인가, 엄마로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역시나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민자의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된다거나 혹은 이제 본인이 동양인으로서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정체성도 깨닫게 되고 내가 과연 이제 일본인인가, 영국인인가, 혹은 나는 둘 다 아닌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활동들을 겪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죠. 이제 그럴 때 이 엄마가 옆에서 사실 지켜봐주는 모습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과연 이제 저는 아들이 없지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관점으로 혹은 이런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봐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 저자가 보고 있는 영국의 여러 가지 교육 제도라든지 혹은 이제 이때 당시는 영국이 브렉시트 아직까지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막 투표를 하고 영국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갈등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갈등이 이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자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이제
연관을 시켜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뭐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성별 갈등, 그다음에 종교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정말 너무 다양한 이제 그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네. 혹은 아까 한편으로는 저도 안도감을 좀 느꼈어요. 우리만 이상한 거 아니구나. 아니다. 다 똑같구나.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어딜 가나 고민을 똑같아. 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 좀 예민한 주제지만 저희도 이제 뭔가 큰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죠. 네, 그렇게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냥 인간의 특징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로 쭉 진행이 됩니다. 챕터별로 이제 정말 인종에 대한 부분, 네. 뭐 종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겪고 그리고 미래에 겪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들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이 제목은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이지만 소제목이 차별과 다양성 사이의 아이들. 그래서 저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기서 저자의 아들도 엄마의 외모를 많이 닮았나 봐요. 아빠는 아일랜드계의 영국인인데 혼혈이잖아요. 혼혈이니까 거기서 외적으로 영국계 아이들과는 좀 다른 외모를 갖고 있고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나 주변에 이제 이웃들 간에서도 좀 차별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중간중간에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제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 혹시 언니들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차별을 직접 내가 누군가를 차별을 했거나 아니면 차별을 좀 당해본 경험이 있었나요? 저도 솔직히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식의 차별을 경험을 해보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니 사실 뚜렷한 차별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겪었던 차별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차별을 했던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특정해서 차별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의 성향이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때 좀 겪었던 이 부의 상황에 따라 학생의 부의 상황에 따라 이 차별의 행동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이제 약간 공단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단의 근로자 자녀와 공단의 사장님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명하게 외관으로만 봐도 네 집 자식이 네 집 자식인지 구별이 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짝지가 있었고 제가 있는데 이제 제 짝지는 그 사장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 걔는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얘가 약간 이 약자의 아이들을 좀 괴롭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항상 그런 정말 만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캐릭터의 이제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걔가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책을 같이 뭐 봤는지 뭘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난 너랑 같이 책을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애가 참 못됐다. 짝지가 내가 싫다는데 필요로 하면 같이 해야지. 넌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좀 받고 그래 같이 보던지 이제 약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그때는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약간 그렇게 좀 촌지를 그래 대부분 요구를 그래요.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눈에 띄게 정말 차별을 하셨거든요, 학생들을. 근데 정말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위치가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보호자. 여기 책에 보면 사실 이 영국의 학교가 왜 영국의 학교도 그런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말 그대로 교육이잖아요. 가르치기도 하고 키우기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특히 초등학교가 굉장히 아직까지 아이들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시절에
선생님들의 그런 약간의 차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차별이 그게 있었구나. 너무 일상적인 내용이어서 내가 인식을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네. 저는 사실 생각을 해보니 대상이 됐다라기보다는 주체가 됐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당시엔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요즘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는 정말 차별을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좀 많이 깨닫고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외국인 학교도 있었고 또 외국인들 많이 살는 동네다 보니까 약간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은 야 여기 와서 저렇게 공부하고 이런 학교 다닐 정도면 저런 애들이 진짜 부자, 저런 애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야 살아야 돼. 되게. 약간 이런 얘기를 제가 서스름 없이 진짜 하고 걔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도 제가 느끼는 게 이제 결혼이나 노동을 하려고 이주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저는 만나면은 한국인들은 이렇다라는 걸 약간 전 설명을 많이 해주는데 결국 이게 제가 한국인이라는 우월성을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정말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최근에 많이 깨달아서 진짜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당한 차별이라고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 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조금 저도 이상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야 너 영어 해봐. 사실 저희 초등학교 때 영어란 과목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원숭이한테 야 제주 부려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느낌인 거지. 야 영어 해봐. 네? 뭐라고 해야 돼? 갑자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 약간 저는 오히려 친구들한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선생님이 너무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사람이다. 근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 촌지도 바라고 약간 그런 선생님이셔서 결국은 그냥 그 사람이 나쁜 걸로 저는 사실 마무리를 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세대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상한 분이 물론 아닌 분도 많으시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정말 다 좋으셨는데 딱 한번 몇몇 되게 이렇게 대놓고 차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눈에 보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랑과 열정을 쏟고 누군가는 아주 그냥 소외받는 그런 광경을 저도 너무 많이 목격을 해서 저도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저도 약간 소외받는 계층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나중에 돌아서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다 촌지를 돌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관심 받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챙겨주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도 역시 경험을 많이 해봤고 저는 반대로 셜록님처럼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친구가 새로 전학을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여자아이였어요. 저희 남녀공학이었는데 중학교 때 여자아이였는데 이름이 실리였어요. 근데 실리가 의미가 약간 멍청하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맞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새로 전학 온 애들한테 왜 이렇게 배타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살다 왔고 이름도 실리고 이러니까 저희 반에서 되게 못된 아이가 차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얘한테 야 너 실리 되게 멍청하다며? 하하하 뭐 이렇게 웃으면서 대놓고 못났어 진짜. 근데 지금도 너무 미안한 게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나서서 야 너 왜 그래 그러지 마라고 얘기를 저도 못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그냥 그들의 싸움은 그들의 싸움으로만 보고 약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봤던 게 지금도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면 나는 같이 한번 싸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차별도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그렇죠. 나와 맞아요. 좀 다른 나랑은 맞아요. 조금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확실히 배타적이었던 기억이 저도 있네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너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이어서 우리가 그냥 잊고 지내는 거지 아마 돌아가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또.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들어가면 네. 이 책이 16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자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쭉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6개의 챕터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선별한 챕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일단 윤경님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챕터
소개를 좀 저에게 해주시겠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챕터는 이제 목차상으로는 스쿨 폴리틱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 목차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여기 보면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이제 이 주인공 아들의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트러블, 갈등에 관련돼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쭉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는 국적이나 민족성과는 다른 다양성이 있다. 거기서 이제 말하는 다양성이 경제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 아까 말했듯이 가톨릭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중류층 이상의 중산층 이상의 이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부와 관련돼서 이렇게 눈으로 나타나게 되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이 중학교는 그게 굉장히 컸던 거죠. 좀 그래도 괜찮은 가정 환경을 가진 친구와 굉장히 좋지 않은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진 친구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놀림감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다양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다양성을 많이 생각을 해요. 여기도 이제 물론 뭐 부와 같은 내용도 가시적인 거긴 한데 이제 국적이나 민족이나 이런 다양성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논의할 때 우리랑은 상관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다양성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논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데 사실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기본 가정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한민족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는 한민족이야. 네. 아니 한민족이긴 하지만 여기 계시는 감독님과 셜록님과 저도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한민족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강한 약간의 우월성과 네. 이제 그런 감정을 집단 감정을 가지면서 한민족인데 왜 넌 이렇지 않아? 라고 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저는 사실 이제 이 챕터에서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쭉 나오는 내용이 아들이 이제 물어봐요. 다양성은 좋은 거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엄마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 우리가 잘 몰라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구나. 너무 공감해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천재다 이런 생각을 무지에서 나오는 네, 그러니까요. 나 이 엄마 아까 셜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 이 엄마 만나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발언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지에서 무지한 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제 챕터가 이 부분이어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많이 공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여기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제 법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우리도 우리나라 현재 법에 대해서 사실 뭐 굉장히 공론화가 많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법이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아주 최소한의 사실 요건으로 이제 안 지키면 정말 이 사회가 무너지는 상황이니까 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만 사실 그 이외에 도덕이나 뭐 우리 관습법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살짝 그 한편으로는 정말 그 관습이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얽매여서 차라리 법은 바꿀 수나 있지 관습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법은 그래도 법 조항으로 남아있으니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으니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이라도 하는데 정말 관습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가슴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서 바뀌려면 1000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내용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인종차별과
가난에 대한 차별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냐라고 하는 논의가 나와요. 네. 한 친구는 인종차별을 했고 그치. 다른 친구는 상대적으로 넌 가난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법으로는 사실 인종차별을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그 인종차별을 한 친구한테는 벌을 주고 가난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한 친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의 아들이, 저자의 아들이 어떤 차별이든지 간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좋지 않아. 라고, 정말 다들 천재인가? 맞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참, 이게 우리가 정말 법이든 관습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규정되고 있는 어떠한 것이 과연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질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챕터가 이 챕터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제가 추가를 하면 이제 요 다다음 챕터쯤이었던 것 같아요. 복사상으로는 수영장의 이쪽과 저쪽이라고 하는 이 챕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의 아들이 수영 대회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학교별. 정말 이런 거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수영을 이렇게 선수처럼 배울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 스포츠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빼고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체능에 굉장히 그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보면 뮤지컬 하는 것도 나오고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연극도 하고 수영도 굉장히 학교별 대항전을 해서 거의 막 영웅처럼 이렇게. 우리는 소수의 학교만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그것도 거의 그냥 뭐 특별 활동처럼 하는 거지. 이렇게 뭐 정말 다양성 우리가 학생들한테 장려해서 이거 재능을 키워주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별 대항전 수영 대회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용은 사립학교 수영 레일과 공립학교 수영 레일이 각각 3개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립학교는 학생이 뭐 10명, 공립학교는 학생이 100명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세 레일을 쓰고 100명이 세 레일을 쓰는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라고 하는 그 정말 거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수영장 레일에 있어서 이제 수영장이 이쪽과 저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참 부의 대물림에 대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는 그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순간 생각났던 게 백화점 VVIP 주차장은 항상 텅텅 비어 있고 내가 주차할 곳은 항상 주차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주차장은 저렇게 항상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죠.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공간을 내주었고 저희는 돈을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좁은 주차장에 꾸역꾸역 대기를 하다가 주차를 하게 되는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확 머릿속에 갑자기 들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장면도 나와요. 근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따로 경쟁을 시킬 수밖에 없다. 실력 차이가. 공립학교의 수준과 사립학교의 수준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을 같이 갖다 붙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사실 그게 더 와닿았거든요. 애시당초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학생들은 정말 과외를 받고 그렇게 해서 높은 수준을 다다를 수 있는데 거의 그냥 전문 수영 선수처럼. 그렇죠. 근데 공립학교는 애시당초 그게 불가능했다. 제가 그것도 굉장히 예전에 EBS에서 이제 했던 드라마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전교 1등과 전교 2등의 학생이 나와요. 전교 1등의 학생은 이제 부잣집 딸인 거죠. 전교 2등의 학생은 이제 홀어머니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이에요. EBS 드라마인가요? 네, EBS 드라마였어요. EBS 드라마인데 그런데 이제 그 전교 1등의 학생은 외국인 선생님이 오셔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교수님이 와서 바이올린 그 과외를 받고 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 전교 2등을 하는 학생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 늘어지고 미어 터지고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워크맨이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카세트를 들고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딱 그것만 기억이 나거든요. 앞뒤 전후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균등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죠. 사실 이제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들 많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게 어디까지가 공정이고 공평인가에 그렇지. 대한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참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어디까지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참 이걸 보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누리지 못한 기회를 내 자식도 누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 들기도 막 하는 거예요. 빚을 지면서까지 막 대출 받아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붙여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고 보면 싶지 않아서. 그게 나오잖아요. 좋은 학교가 있는 곳에 집값이 비싸지는 또 우리랑 똑같은 똑같더라고요. 그런 정말 와, 이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서 전 세계의 공통점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이제 이 챕터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어떻게 이 책을 추천하게 되셨는지 정말 애정이 너무 뿜뿜하는 것 같아요. 애정이 느껴져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챕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 말씀드리면 거기서 보면 이제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이제 수영대회를 하는데 응원석도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볼 때 우리는 100명 정도 출전하는데 저쪽은 당연히 선수가 조금이니까 저쪽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하면은 그냥 번호대로 하던지 해서 그렇지. 좀 나눠서 좀 분배해서 앉아도 될 텐데 근데 모든 엄마들이 그걸 못 느끼는데 나만 그걸 느끼고 있는 거야. 왜 아무도 못 그렇지. 느끼지? 그렇지. 사실 저는 거기서 그래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백인이 아닌 이상 이 감정은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은 평생 가져가는 거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저는 약간 좀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 책을 딱 닫았을 때 느꼈던 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엄마와 11살짜리의 아들의 대화가 이렇게 심오해? 멋지게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맞아. 정말. 이 엄마가 그래서 더 궁금해진 이유도 사실 그거고 아빠는 사실은 언급이 안 되는데 배우자로만 사실 언급이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네. 아빠는 그냥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 인물 같아요. 모르겠어. 이름도 나오지 않아. 맞아요. 근데 이 아이의 정말 대사라든지 어쨌든 이 학교도 카톨릭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로 구 밑바닥 중학교로 들어갔잖아요. 그 표현도 너무 웃겨.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반장도 하고 아이도 되게 리더십이 있고 뭔가 포용성이 있는 그런 아이 같고 어떻게 이 아이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지? 그리고 이제 이 엄마는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었지라는 사실 저는 그런 게 가장 크게 와닿았고 두 번째로 저한테 꽂혔고 제가 가장 많이 본 거는 정체성에 대한 거였어요. 사실 저도 사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미혼의 40대 여성으로서 항상 느끼고 있는 문제기도 하고 외국인, 한국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굉장히 가장 와닿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와닿았던 챕터는 첫 번째가 친구에게 교복을 건네는 방법이라는 챕터였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두 명의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 팀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좀 구공용 아파트에 사는 미혼모 임대 아파트? 그쵸 임대 아파트에 가난한. 미혼모가 키우는 엄마만 있는 가정에 또 삼형제예요. 근데 다 형들도 진짜 끝발 날리던 진짜 좀 날라리였고 그 날라리 양아치 맞아요. 네. 느낌. 근데 교복도 자기 형이 입던 거 물려받아서 굉장히 못 사는 친구인데 교복이 많이 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엄마가 학교 봉사를 미싱 봉사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안 입는 교복하면서 이제 교복을 다 가져와 수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주고 싶은 학생증 먼저 주셔도 돼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아들이 와서 얘기하죠. 엄마, 내 친구 팀한테 이거 줘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물론이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얘한테 기분 안 나쁘게 이걸 전달할 수 있을지 섬세. 섬세하죠. 진짜 섬세. 근데 솔직히 이게 11살이 가능한 그러니까. 생각이냐고요. 너무 장해. 맞죠? 그래서 얘 크면 나 진짜 만나보고 싶다. 같이 가시죠. 같이. 이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진짜? 같이 만나러 가시죠. 진짜 섬세해. 그래서 이 엄마하고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아이를 초대하자 해서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 아이가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아직 이 단계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어찌저찌 해서 야 너 이거 가져 하면서 이제 종이백을 딱 건네요 애한테. 근데 팀이 하는 얘기가 근데 너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건데? 라고 하니까 철렁했어 나. 저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할까? 엄마조차도 그치. 가슴이 철렁한 맞아. 상황인데 정말 이 아들이 멋지게 우린 친구니까. 와, 저 거기서 진짜 와르르. 이 남자 뭐지? 완전 찡. 또 남자로 느낀 거야. 30세 여사 괜찮나요? 남자로 느꼈어.
아니 그러면서 아니야 지금 20대야 20대. 지금 지금 20대죠. 20대인가요? 지금 나이 먹었죠. 아. 2015년인가 우리 그러니까. 또 성인이네요. 그럼. 영국 가시겠네요. 그래 네, 미자는 영국- 아니니까. 영국 간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 깐부 아이가 이 느낌으로 그래서 그 아이도 이 마음을 받아들고서 가는데 이제 너무 이 훈훈한 장면인 거예요. 그 저는 이 아이가 물론 어떤 환경에서 사실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과연 이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보다 내가 진짜 옐로인지 화이트인지 그래서 블루라고 느끼는 것보다 뭔가 이 다양성과 내가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이 얻게 되는 더 큰 레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차이를 배워나가고 받아들이고 좁혀나가는지 저는 되게 엄청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 네, 자체가. 워낙 어머니 자체가 생각이 열려 있고 음. 어릴 때부터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아들과 계속해서 대화할 줄 아는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도 음.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 맞아요. 있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섬세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더 멋있는 건 음. 저자가 내가 아들 잘 키웠지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거기서 만났던 배웠다. 교사들을 통해서 배웠다. 많이 성장했고 많이 배웠고 이런 식으로 또 남의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시어머니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정말. 시어머니로 보는 거 이제 또 영국 내일 끝나요? 비행기표 끝나요? 참 좋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과연 지금 느끼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가 사실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100%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과연 이게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체성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챕터에 엄마의 나라에서란 챕터가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엄마는 일본인이니까 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7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아버지하고 같이 뭐 DVD도 빌리러 가고 또 밥도 먹으러 가고 이제 아이하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 엄마하고 아들이 생김새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굉장히 소외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 영국에서도 나는 그거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인도 아니지만 칭크라는 표현으로 정말 비하는 표현으로 그쵸, 나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당했는데 그래도 내 뿌리로 돌아왔는데도 그러니까. 똑같이 나는 네, 차별을 이방인이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DVD를 빌려러 가는 데서 회원 가입돼 있냐 뭐 했더니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굉장히 뭐 메이저한테 되게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음.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근처에 사시니까 아버지 걸 가입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그 도와주는 것 자체도 이제 안 조금 된다고. 맞아요. 거부당할 맞아요. 정도로 나는 그러면은 진짜 어디에 속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식당에 갔을 때도 술 취한 아저씨가 이 아들한테 맞아요. 아들이 영어만 쓰는 걸 보고 너 일본어 못하냐?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못한다고 했더니 왜 안 가르치냐? 일본인이 아닌 거냐? 그럼 가이진 너의 여기서는 뿌리를 가이진 너의 영국에서는 칭클 아 정말. 근데 이제 아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가 느끼는 사실 일말이었던 분노가 이 챕터에서 좀 느껴졌는데 아들의 감정은 사실 여기서 표출이 안 되다가 나중에 뒤 챕터 가갖고서 아이가 그거를 느꼈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전 사실 평생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 어렸을 때 외국 생활을 할 때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누가 저한테 뭐 여기도 소속이 안 되고 저기도 소속이 안 되고 그런 감정을 물어보면은 뻔한 답변을 하긴 했지만 넌 뭐 지구에 속한 사람이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할 땐 여기 사람이고 내가 편할 때 저기 사람이고 난 이게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정체성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글로벌한 사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태어난 데서 살지 않는 약간 그런 환경도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주변에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고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많이 생기는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제가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체성이라는 게 내가 의문을 갖고 내가 정체성 꼭 그걸 내가 잘 해야지 내가 그 정체성 갖게 되는 건가? 예를 들어 내가 여성이랑 정체성 갖게 되는 게 나 여성스럽지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 한국어를 못해도
내가 한국인이라고 느끼면은 난 한국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정체성의 정체가 뭔지. 그런데 아까 윤경님 추천해주신 그 챕터에서 네.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야라는 그런 맞아요. 제목이 나와요. 소제목이.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답변이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엄마도 아들을 키워나가면서 솔직히 이제 여기서 자기가 차별을 잘 받겠죠. 부당함을 느끼겠지만 아이가 현명하게 이걸 대처해 나가는 보면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요즘에 해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까 방금 셜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나이가 40이 넘었고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40이 넘은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고깝지 않은 시선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당장 삼순이는 30대였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드라마는 뭔가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내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삶을 내가 살게 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봐줘야 되지 않나? 이제 내가 겪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든 정말 그런 부분들이 다양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관습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구나. 맞아요. 그 관습을 깨기가 너무 어렵다. 네. 나 스스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가. 남이 사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힘듦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둘러싼 이 테두리를 나 스스로가 못 깨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되게 편견이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왜 중국하고 쇼트트랙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뭐 화가 나는 사건들도 있긴 네. 하지만 저는 SBS 해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랑 박승희 네네, 맞아요. 해설위원의 그 합이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배성재 그 아나운서의 위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와, 이 사람 진짜 매력적이다. 근데 결혼을 아직 안 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저희 이제 회사 직원이랑 밥 먹으면서 근데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는 참 매력 있고 여자한테 인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왜 결혼 아직 안 했대?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누군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싫으면서도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분명히 있다. 맞아요. 이게 참 모순이다.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사실은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요즘 많은 분들 하고 계시는군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라. 감독님하고 제가 한번 저는 얘기하면서 뭔가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사실 조금 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나이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에서 내 나이가 이러니까 좀 사회의 시선도 저는 확실히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프리랜서인데 소속감이라는 게 싫어서 사실 프리랜서를 선호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아마 날 에워싸고 있는 바운더리가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저에게 많이 하는 거겠지만 요즘 따라서 그게 더 거세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나한테 진짜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지금 겪어보지 못한 이후의 나이에 내가 어떤 선택조차 못할 때를 걱정해서 하는 건가? 그럼 나는 정말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엄습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일단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젊음만 갖고 사실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 저도 약간 감독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나이 때는 그걸 해야 되니까 모든 시선을 저도 심지어는 이 아들이 11살인데도 남자로 멋있어. 저런 남자랑 그래야 되라는 걸 막 시어머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자리가 괜찮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내 나이에 준 숙제를 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어떻게든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게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11살짜리 아이에게도 이제 사심을 얻게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 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뭔가를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걸 마무리 짓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 삶이 아직까지 뭔가 계속해서 빠듯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어저께 기사에 났는데 이런 조급한 마음을 먹고 있다가 30대의 46%가 지금 결혼을 안 했대요. 그걸 보고서 그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고서 좀 더 편하게 살자. 약간 그런 마음이 또
그게 뭐라고 그거 보고 생겨갖고. 여러분 주변에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언니들을 많이 만나세요. 맞아요. 많이 만들고 제가 최근에 서울 체크인이라는 티빙에서만 맞아요. 방영하는 이효리가 프로그램을 나오는. 이효리 가수 네네네. 이효리가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보는데 엄정화 배우도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서 잠깐 둘이 만나서 밤에 얘기를 하는데 엄정화 배우가 이효리 씨보다 한 7, 8살 맞아요. 나이가 그렇죠. 많은가 많을 봐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니는 내 나이 때 언니가 있었어? 같이 활동하는? 그랬더니 엄정화가 잠깐 고민하더니 아니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더니 언니 나는 내가 지금 되게 고민이 많고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활동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언니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럴 것 근데 같아. 언니는 진짜 외로웠겠다. 이렇게 이러면서 맞아요.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좀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언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게 큰 위로가 되나 봐요.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네. 언니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그 정말 저도 이런 마음이 올 때마다 고민을 털어놓는데 사실 답이 없잖아요. 사실 이거에 대한 맞아요. 정답이 없는데 맞아요. 그냥 그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 공감을 음. 받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제가 공감에 대한 챕터를 자연스럽네요. 골랐는데 저는 이 영국에서 행해지는 교육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교육이 시민의식을 교육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지 않나요? 그런 시민의식을 없죠. 교육하는 시민의식. 사회 시민의식이라는, 교과에 네. 잠깐 나오죠. 표현을 쓰지 않고 뭐 윤리라는 교과목이 있긴 했지만 사회문화 뭐 이런 데 잠깐 그쵸. 나오겠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저자의 아들이 이런 카테고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가 봐 이런 주제에. 그래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교과목을 듣는데 거기서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자 우리 전문적인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공감을 의미하는 empathy. 근데 거기서 sympathy도 나오죠. 맞습니다. 발음 훌륭하십니다. empathy와 sympathy. 번데기 발음 주의하세요. PH. 네.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 empathy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는 그러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신발을 스스로 신어보는 것. 와, 이 문장이 아주 저는 이 맞아요. 책의 맞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영어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뭐 put oneself in someone's shoes 해갖고 신발을 신어본다는 뜻이 있거든요. 원래 원래 그런 영어로 의미가 있나요? 입장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시퍼시와 임퍼시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연민이나 동정을 의미하는 심퍼시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연민을 느낀다거나 동정을 느낀다거나 하는 감정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라고 하면 이 임퍼시는 노력에 의해서 생겨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나는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너무 멀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 상황이 되어보는 그 사람이 되어보는 그런 노력들을 했을 때 공감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이 챕터에서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저도 이 부분이 맞아요. 와닿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좋았어요. 네.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게 내 입장이 되어봐라고 항상 얘기만 하지 너의 맞아요. 입장에 대해서는 당장 엄마랑 얘기할 때도 엄마 입장 절대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말이 쉬워요, 진짜. 말이 솔직히. 쉽지. 투쟁하는 순간에는 정말이지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내가 음. 오라 음. 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요소인데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하는 것이 할 필요가 있어. 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정말 미래에 너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는 사실 네가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만 가르쳐주지 이런 얘기를 가정에서도 잘 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뭐 결코 하지 않고 그런 것 같거든요. 점점 더 이제 축소되어 가는 사회이고 이제 아이들은 정말 혼자밖에 거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능력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면 정말 이 무지한 사회가 계속 돼버릴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도 여기서
다양한 교육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사별에 대한 교육도 봤잖아요. 네, 거기서 그렇죠. LGBTQ에 네네네. 대한 맞아요. 네네. 교육을 봤는데 음.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어린 시절에 이제 받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때도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나는 이성애자인 것 같아 라고 맞아요. 화자의 아들과 이제 친구가 팀이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음. 다른 친구가 음. 그런 얘기 하는 거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난 맞아. 퀘스천한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이런 좀 차별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이렇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으면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육이 안 되면 이미 다 자라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나는 맞아요. 거부감이 공감할 생겨요.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기서 되게 못나게 굴었던 데니얼도 거기에 대해서 막 공격하지 않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안 그치.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저는 것들이. 좀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도 그런 좀 다양성에 대한 의견을 좀 많이 표출할 수 있게 맞아요. 교육제도를 많이 바꾸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틀에 맞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좀 무시당해서 애들이 정말 저 아이들이 저걸 느껴서 얘기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고 저런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난 아직 내가 이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모르겠어라고 했을 때 동성애자인지 모르겠다 할 때 그거를 비판하지 않고 그러니까 놀리지 않고 고지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약간 그런 문화 형성이 돼 있는가 좀 그런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교육의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서도 저희가 잠깐 표현을 했지만 그 데니얼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가정 환경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아요.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아이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차별 정말 주의자가 돼서 학교에서 거의 맞아요. 왕따를 당하는 당할 정도로 훌륭한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음에도 약간 왕따를 즐기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은 어른들이 맞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그러면 혹시 이 책을 어떤 언니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다. 다 읽고 나서 네. 저는 먼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시대를 함께 맞이하고 있는 모든 언니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한 번쯤 지금 같은 시기에 한 번쯤은 좀 읽고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저는 사실 뭐 내적이거나 외적이거나 어떤 갈등이라는 걸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그러한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언니들을 한번 읽어보고 아이들의 모습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라는 걸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오늘 생각이 공감에 꽂히셨군요. 공감에 꽂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 나누고 보니까 다음 주에 소개할 영화랑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책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추천했던 영화기는 한데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이제 그러니까 영화가 더 예전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되새기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보면서 제가 또 처음 영화를 봤을 때랑 상황이 좀 달라져서 좀 더 공감을 했던 그런 영화인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르덴 형제 거장이죠. 다르덴 형제의 또 아주 훌륭한 걸작 내일을 위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